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건축가 이규빈입니다. 저는 중부임사업부의 자동차 전담팀에 있는 김지혜 총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인사동 쌈짓길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 건축기행은 서울편, 그 중에서도 서울 종로를 돌아볼 거예요. 예전부터 오래된 역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건축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도시 재생. 도시에도 몇몇 건축물을 새롭게 탈바꿈해서 도시 전체가 활력을 얻도록 하는 이런 접근법들이 요즘 굉장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저희 대한민국 건축기행 서울편 네. 함께 출발해 보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혼자시니까 네네. 약간 데이트하는 컨셉으로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아, 저희가 가는 곳은 그 중에서도 북촌하고 인사동의 입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로의 가장 매력적인 그쵸? 중심지로. 짜잔. 와. 도착. 우리나라 최초의 네. 공립공예박물관이기도 하고요. 오. 그 다음에 완전히 신축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풍문여고의 5개 건물을 연결해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일종의 캠퍼스형 박물관이라고 해요.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네.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아, 지금 이곳이요? 네, 풍문여고의 운동장 자리였고 네. 이 자리가 그보다 더 전에는 안동별궁이라고 조선 왕조의 별궁? 아. 그래서 세종 아들 때부터 네. 사용하던 자리가 여기였다고 합니다. 약간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이쪽 건물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학교 건물 본관인 거죠. 그 긴 복도가 있고 교실이 쭉쭉쭉쭉 있는 그 학교 건물. 그렇게 보니까 좀 학교처럼 네. 보이시나요? 네, 되게 학교 창 같고. 맞습니다. 네. 근데 색깔이 되게 밝아요. 그렇죠. 네. 외벽 색깔이 밝은 베이지색인데 그렇다면 퀴즈. 네. 이 대리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힌트는 스핑크스. 이집트! 딩동댕 오. 맞습니다. 대리석의 이름이 룩소르 베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룩소르가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이 유산 도시인데 네. 거기에서 채취한 밝은 베이지석 대리석을 가져와서 서울 종로에 네. 서울 공예박물관 외벽에다 붙인 거죠. 일반적인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 학교의 외벽을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창문의 비례라든지 이 규칙적인 모습을 가급적이면 보존하면서 세련된 모습으로 옛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저희가 본관동을 지나서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건물보다 더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나무네요? 네, 혹시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저 나무가 그래도 한 100년? 100년. 네. 100년 된 나무도 진짜 오래된 나무인데 네. 400년이 넘었다고 해요. 400년이요? 네. 건축이나 도시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이 자리의 터줏대감. 그럼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약간 좀 노력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저 나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존하고 쳐다볼 수 있을까가 건축의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공간적으로도 정중앙에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나무를 보존했고 좀 특이하죠. 네, 되게 작품 같아요. 이 건물이 원래 풍문여고 시절 정보관일 때는 그렇게 특색 있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저 특별한 외장재를 붙여서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만들게 됐는데 혹시 저 외장재가 네. 뭔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곡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곡선으로 만들기 쉬운 플라스틱 재질이나 아니면 흙 같은 거를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 정답입니다. 오! 와, 테라코타라는 오! 재질이고 쉽게 말해서 테라는 흙이란 뜻이고 코타는 구웠다라는 거예요. 곡선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의 테라코타는 직선으로 돼 있어요. 마치 하나의 면처럼 네. 보이도록 하는 거고 그 흙을 구워 만든 저 하나하나의 모양들을 연결해서 이제 곡선의 형태를 우와. 얻어내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안쪽이랑 저 외벽이랑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외벽을 붙이는 걸 루버
햇빛도라고 해요. 실제로 안쪽에 벽과 창이 있지만 네. 바깥쪽으로 한 겹을 더 대서 약간 우리 블라인드처럼 햇빛도 좀 막아주면서 시선도 약간 차단해주는. 기존 학교 건물이었던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천장이 확 낮아졌어요. 그렇죠. 네.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천장에 마감을 따로 안 했어요. 그 노출 천장이라고 하죠. 그 위까지 좀 더 높아 높은 보이는? 공간처럼. 근데 얘기 안 하면 네. 학교였다고 생각 못 할 것 같지 않나요? 네, 못 그렇죠? 할 것 같아요. 전혀 안쪽에서는 그런 티가 안 네. 나고. 기존에는 다른 용도였던 걸 새로운 용도로 바꾸면서 오히려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도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네요. 박물관인 거죠.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네. 이제 한양 도성 성곽길이고요. 이게 한양 도성의 옛 성곽 모습이에요. 저희가 걸어온 서울 성곽이 네. 원래는 여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옛날 성곽이라고 하니까 한양 도성을 구분하는 선이었을 거잖아요. 저희가 서 있는 이쪽은 종로구, 저쪽은 성북구예요. 성북구 사람인 거고 그렇죠. 종로구 사람인 네, 거예요? 저도 성북구로.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 안내센터. 저희가 걸어온 그 한양 도성의 안내 센터 역할이자 이제 순성길 걷는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이제 전시 안내 센터고요. 혹시 원래 무슨 건물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주택? 주택? 네. 맞아요. 서울시장 공관이라고 해서 네,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던 주택이고요. 당시 서울시장이죠. 그러니까 일제에서 조선의 서울을 관할하라고 보냈던 관리가 사는 집으로 지은 곳이에요. 1981년부터는 2013년까지 쭉 서울시장 공간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리모델링이 된 거죠. 성곽 위에 이런 별천지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 못 하셨죠? 네.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앞마당까지 다 들어와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이나 근대 문화유산들을 리모델링하고 고쳤을 때 이제 건축가들한테 많이 인용되는 베니스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헌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을 완전히 고쳐 쓰면서 시대를 통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의 흔적은 흔적대로, 또 새로 고쳐 쓴 흔적은 흔적대로 그 시대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 사용하진 않더라도 이 건축물의 과거의 시간의 기록을 그대로 간직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조는 일본식 목가구 구조인데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있었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고쳤을 때에도 이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중요했다고 하고요. 이거 뭔가 되게 특이한데요? 이렇게 철근이 아래로 나와 있고 여기는 또 나무인데 원래 아마 나무 보가 지나가는 자리였을 거예요. 대들보라고 하죠. 네네. 근데 이거는 H빔이라고 하는 현대 건축에서 사용하는 이제 금속 재료인데 구조적인 보강은 보강대로 하면서 이제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덧댄 거니까 덧댄 모습을 그대로 그냥 노출하는 게 이 건축에서는 볼 수 있는 묘미라고 할 수 있죠. 나무라는 재료와 금속이라는 재료가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금속 기둥은 이런 모양으로 해도 충분히 튼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주 오래된 나무 구조와 또 현대에 추가된 금속 구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세세한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본식 주택의 특징이 드러나는 곳들이 있어요. 이걸 도코노마라고 부르고요. 화병이나 붓글씨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놓아서 장식을 하기 위한 공간이고, 집 주인은 항상 손님이 오면 그 벽 앞에 벽을 등지고 이렇게
앉게 됩니다. 집안의 갤러리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네, 여기는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네. 그 전 서울 시장들부터 사용하던 곳이다 보니까 이 건축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진짜 옛날부터 현대까지 근현대사가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진짜 건축 하나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여기는 근데 서울치고 동네가 되게 한적하네요. 좀 한적하죠. 네. 저쪽으로 가시면 네. 사람 굉장히 많고 유명한 카페 겸 전망대. 여기가 요즘 창신동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 이거 되게 독특한데요? 이 보고 계신 여기가 이제 창신 승인 채석장 전망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사실 이 약간 낙후된 동네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 건물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네. 쭉 뻗어나와 있는데 이제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고요. 이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도 기둥이 없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XY 축으로 다 기둥이 없어서 이 방향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그 전망대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죠. 짜잔. 멋있죠? 네.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뷰 맛집. 와. 저기 보이세요? 네. 저 돌산이 이제 과거 채석장이었을 때 화강암을 채취하고 남은 흔적인 거죠. 화강암이 나오는 곳이어서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을 설치하고 조선 총독부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화강암을 여기서 캐서 가져갔다고 해요. 이 창신동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풍경 그 자체인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창신동이 절벽마을이라고 불렸을 때도 있다고 해요. 이 마을의 역사와 과거의 역사 기록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전망대인 거죠. 약간 살아있는 뭔가 유적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곳이 이제 개발 1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창신동의 마스코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표현이신 게 오. 이 도시 재생을 하는 방법 중에 네. 도시 침술, 그러니까 특별한 몇 개의 건물만 네. 새롭게 바꿔서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전망대가 정확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규모나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이 전망대가 들어섬으로써 저희도 여기 와서 보고 있고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낙후되었던 마을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죠. 짠. 역시 커피는 뷰가 좋은 데서 마셔야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뷰와 이 시원한 커피와 공간과 너무 최고예요. 의외로 우리가 사는 도시 곳곳에 이런 매력적인 숨겨진 그러니까요.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보고 또 알아가는 것도 약간 기행하는 묘미라고 할 수가 있죠.